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롭게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용 세종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류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670호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를 통한 출연금 규모는 13개 분야 약 5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의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 대상에 대해 담당 부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에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년도의 보통세 결산액 1만 분의 1.0을 의무 부담하며 2026년도에는 7,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중소기업 육성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실무 인력 양성, 일자리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진흥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28억 9,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지원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조 경기도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투자, 신기술, 벤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금리 융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2026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운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문화공간 조성 및 평택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립국악 관현악단 운영, 문화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평택 아트센터의 개관 준비를 위해 국내외 유명 공연단체,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 명품 공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 및 전문적인 문화산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342억 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한미 친선 사업, 관내 외국인 지원 사업, 시민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50억 6,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은 지역복지 정책연구 및 복지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 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7억 원을 평택시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 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2026년도에 52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행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분류되어 2026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기획 생산 체계 구축, 합격 급식 추진, 로컬푸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 소비자 체험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로컬푸드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도에는 29억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3개 분야의 출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6년도 출연 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청년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반도체 AI과, 기업 투자과, 농업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은입니다. 일단 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많은 이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6개 관련돼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세정과, 반도체 AI과, 기업투자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이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 관련돼서 뭐 2026년도 뭐 예산 심사 때 하면 거기 관련돼서 사업성이나 적절성을 따졌을 때 이제 거기서 판단할 거로 보고 저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관련 이 출연하는 게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 청년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세운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얼마를 세우신 거죠? 청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가 2억입니다. 2억이죠. 근데 이제 거의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축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5천만 원이든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이 15억 정도 세웠다가 나중에 또 뭐 4억이든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요 관련된 신용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든 청년 창업자든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뭐 요 정도 세웠다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 질의는 없고요. 그냥 그 관련돼서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반도체 AI과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전년 대비 관련돼서 과장님, 그렇죠? 네, 좀 한 늘었습니다. 21억, 전년도 보면은 한 21억 1,6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28억 9,600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 이 관련돼서만 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늘은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전략 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에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하고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 그다음에 기업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장 판로 개척 컨설팅 지원 사업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신규로 반영돼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대비 이제 늘은 거는 이제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더 많이 편성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돼서 뭐 성과나 집행용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뭐 검토해 가지고 아마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뭐 하여튼 요 관련돼서 진행을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뭐 전년도 대비 뭐 동일한 금액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기금도 전년도하고 5천만 원 똑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성은 좀 없을 것 같고, 이 다른 부분에 이제 문화예술가든 뭐 여기 지금 아까 나눠서 했는데 저는 이걸로 좀 마무리 지려고요. 문화예술가나 기본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데가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청소년재단 이런 데든 좀 관련은 뭐 저희가 보고 받아가지고 뭐 아트센터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대가 워낙 올해 이제 올 개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준공식을 하고 내년에 뭐 개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발생되니까 아마 거기에 반영됐을 것 같고, 이 늘은 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뭐 각 상임위에서 뭐 적절하게 그 예산에 관련돼서 뭐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저희는 좀 사전 동의 부분이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진행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이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금액은 동일하고, 그런데 산업진흥원도 지금 출연금이 증액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물론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출연금이 계속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한 좀 문제, 좀 뭐랄까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이 동의안 좀 출연금 하실 때 이렇게 그 부서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청년 창업하고 소상공인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2억씩 했던 사업들이고 15.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은 이번에 그 요율이 10%로 줄은 이제 이게 향후에 법이 개정될 계획인가요? 올해 25년도 연말에 그 시행령을 1만 분의 1로 일로. 기존의 1.2에서 예. 1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일반
경영 지원 쪽에 일반 운영비죠. 일반 관리비 및 뭐 이런 일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한 14.6% 지금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가 146%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세무 쪽이나 아니면 재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제 감사 때도 이제 좀 문제 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좀 전문 기관에 좀 의뢰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수수료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16명인 인원을 내년에는 한 2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 운영비나 인건비는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원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고 복리후생비 쪽이 상승이 된 거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산업 쪽도 지금 한 55% 정도, 사업은 이제 4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55% 1억 4,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예. 전략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몰 기간이 지나서 3개 사업은 이제 일몰로 이제 끝났고요. 그게 이제 사업비들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었고, 내년에 전략 사업으로 2가지 포함을 한 게 좀 금액이 늘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패스 2025 행사를 이제 성대하게 치르셨는데 내년에도 또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행사명은 이제 패스라는 타이틀을 계속 평택시에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거를 25, 26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반도체와 AI를 이제 1부, 2부 나눠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AI만 별도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행사성 예산을 조금, 지금 뭐 시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좀 뭐 긴축해서 좀 세밀하게 좀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략산업하고 이제 기업 지원 사업도 조금 이제 증가가 됐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제 2가지 신규 사업이죠. 이런 기업 지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뭐 의견이나 이런 뭐 좀 그 기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냥 해본 이제 그 실적 평가나 성과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계속 하시는 건지. 기업 관련된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세부적인 뭐 이제 산출 내역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지금 또 어디죠? 기업투자가도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거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게 3억이 있고 경기도에 하는 게 또 4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마다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출연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이것 지금 신용보증대에서도 하고 이제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이제 경기도에서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5천만 원을
출연을 하시는데 이 농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꽤 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그거 증액 요구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그 증액 얘기는 없습니다. 90년대까지 현재까지 계속 계속 5천만 5천만 원. 원 예. 하는데 많은 농민들이 지금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이제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는 이제 해마다 하는 것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재단이나 이런 출연 기관들의 그 예산이 좀 과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좀 체크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동의안에서 보면 순세계 이익연금이나 영시이월 사고율이 없을 데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이러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직원들이 이제 정확하게 16명이 1년을 쭉 꾸준하게 다니면 이제 좀 덜 할 텐데요. 직원들 이제 퇴직하고 다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심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심사를 통과 못하면 이제 자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더 문제 아니에요? 직원이 꾸준히 있어서 사업의 연계성이나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직원이 자꾸 그만둬서 그 돈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 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왜 기업들이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지원을 안 할까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파악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길래 예를 들어서 그거 지원을 봐서 내가 굉장한 효과를 봤다든가 이게 없는 게 아닌다면 왜 지원을 안 하죠? 그러고 이 이유가 너무 타당치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촘촘히 세워서 그 해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남아야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매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나 또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2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우리 시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쓰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특별 지시를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도 이런 2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출연 기간뿐만 아니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이게 2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우영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한두 해 지적이 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서 뭔가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를 시행착오로 하라고 직원을 뽑거나 원장님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리를 잡고 우리는 프로를 뽑아서 잘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출전 돈을 주고도 사업을 하라는데 그걸 제때 못 마치고 계속 이렇게 잉여금 명시월 사고월 순색 잉여금을 남긴다는 건 우리가 이거를 출연을 동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그럼 책정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보면 지금 4억인데 우리가 다른 시는 보통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해요? 다른 시기 같은 경우에 그 융자 협조 잔액 같은 경우에 이제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의왕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업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도에서 내려온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도 쉽지 않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여건에 의해서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저는 과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반도체 AI과 기업 투자과 농업 정책과 소관 2026년 윤용도 출연 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